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부터 펩트론 여러분들과 같이 좀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좀 동일하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왜 기술이전 공시가 아직도 나오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유증이 실패할 것 같은지 안 실패할 것 같은지, 만약에 성공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셨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대표이사 최호일의 이제 블록딜 이슈가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황금 낙하산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는 뭐죠? 우리 관리 종목 리스크가 또 있는데 이것도 걱정 안 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제가 오늘부터 정말 한 차례 한 차례 좀 세심하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1번 이 기술 이전 공시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거 하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이제 유튜버 분들은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오마 주식에서 찍는 이제 제 채널에서 찍는 첫 영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번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공시가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애로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이 느려지면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저도 답답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2023년도부터 굉장히 상황이 유리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계약 상대방으로 원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죠? 일라이릴리죠. 자, 이 일라이릴리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빠른 걸 원하는 건요, 우리 욕심이고 문제가 돼요. 자, 얘네가 비만 약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 목숨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무조건 빠르게 나와서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릴리는요, 원래는 좀 유명할 정도로 이 거북이 회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방식에 대해서 보수적인 입장이었어요. 약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상업화를 하는 데까지도 정말 한 10년 가까이 걸릴 정도로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23년도부터는 이 일라의 릴리가 완전히 상반된 정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23년도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환점을 맞고 엄청난 속도로 약물 개발부터 시작해서 상업화까지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펩트론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펩트론만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일라의 릴리를 한두 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회사의 별명이 원래 뭐였다? 거북이 회사였어요. 거북이 회사. 자, 그런데 이제 이슈를 보다 보면은 이제 크롬에서 보면은 느린 놈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지금 여기 뭐 그냥 웹사이트에서 열었다 보니까 제약 슬로우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번역 차이고요. 어쨌건 간에 그만큼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뭐 하나 개발을 할 때도 약물 주기가 11년 정도가 걸리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23년을 기점으로 이 릴리사가 이제는 이 6년 주기로 바뀌었어요. 6년 주기. 개발 과정에 있어서 반 이상을 거의 줄여버리면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목표가 뭐예요? 빠른 개발과 빠른 상업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 전환점을 맞은 건 2023년도입니다. 왜? 이 회장, 이 데이브릭스라는 회장이 부임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R&D 전략을 좀 새롭게 수립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자, 우리 수행하는 시간 자체를 최대한 단축시키겠습니다 말을 했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물이 허가를 받는데 이제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는 시점이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 사이가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몇 년 만에 하고 있어요? 일라일리가 지금 절반 수준인 5, 6년으로 확 줄여버린 거죠. 자, 즉 다른 제약사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절반 이상 아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일라일리가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자, 우리 두 번째, 신약에 접근을 할 때 이제 뭐 의약품을 세계 곳곳의 시장에서 도입을 해서 이걸 써먹으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죠? 자, 일라릴리 같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막 펩트론 같은 시총 1조 기업에 감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일라릴리는 사실상 이게 상관이 없어.
돈만 되고 물질만 완벽하다면 이거에 대해서 얘가 시총이 막 1,000억이건 1조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자, 세 번째가 바로 이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큰 잠재력이 있는 후보라면은 돈을 아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잠재력 있는 후보 약물을 골라서 이것을 내가 만약에 투자해서 빠르게 키워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나온다면은 무작정 기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이게 임상 1상까지 진행이 됐던 2상까지 진행이 됐던 3상까지 진행이 됐던 상관없이 얘네들이 생각하는 이 초반 잠재력만 제대로 보여준다면 기술은 이전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약간 더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뭐예요? 자, 이제 PT403에 대한 부분, PT404에 대한 부분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펩트론 홈페이지 2023년도에 공지가 한 번 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공지가 지금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는 또 명확하게 밝혀졌어. 이유가 뭐야? 이 상대방, 계약 상대방의 항의로 인한 삭제가 있었고 내용에 대해선 변함이 없다. 이런 글을 올려줬었는데 자, 사실상 여기에 대해선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삭제될지 모르고 제가 캡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뭘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미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인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왔었는지가 중요하죠. 자, 이미 PT403에 대해서는 물질 이전에 대한 계약 평가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실사 후에 이 텀씨에 대한 혐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PT404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있었죠? 자, 우리 PT404에 대해서는 이미 실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물질 이전 계약의 내용의 이행 및 텀씨에 대한 협의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밝혀졌었죠. 자, 그런데 이 공지가 사라진 이유는 뭐예요? 단지 이 회사 측 상대방 계약 상대방 측에서 이제 일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이쪽에서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야, 비밀로 해놓고 그렇게 다 친하게 하면 어떡하냐? 이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펩트론의 만약에 대표이사라고 쳤을 때 내가 바보도 아닌데 뭔가가 정말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가던 주가에다가 이 유증이라는 공시를 뿌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판을 벌리진 않았겠죠. 당연히 이 1200억이라는 판을 벌리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걸 감안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 구두상으로는 확실한 협의가 끝났고 날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조건을 걸었겠죠. 니네가 공장 지어오면은 우리가 여기에 사인을 해줄게.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매수 시점이 가까워지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악재 상당히 많았죠. 자, 다음 내용에 풀어드릴 건데 뭐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아니면은 관리 종목 리스크 이런 게 좀 의도적으로 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정말 나가 떨어질 개인들은 다 떠났고 정말 진국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세력들도 더 이상 이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정말 진지하게 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풀어드릴 겁니다. 아마 나머지 영상까지 다 보신 분들은 제 영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납득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기술 이전, 이 라이선스 아웃이 늦어지는 이유에는 이런저런 사유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 계약의 단위 자체가 10억짜리 판, 20억짜리 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사실상 우리가 이런 1, 20억짜리 계약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몇 천억부터 몇 조 단위. 이 계약 이전에 대해서는 돈 단위가 커지게 되면은 아무리 정형화된 기업도 계약서 작업만 정말로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려요. 그렇죠? 자, 왜냐면 참여 기간의 실사 승인도 끝나고 또 그 안에서 정정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기술 이전이라는 건 어때요? 당연히 한마디로 정형화된 계약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거잖아, 물질. 그러니까 당연히 기술 이전 안에 각종 부작용부터 시작해서 적응증 포함을 할 건지 서방형 기관부터 시작해서 로열티 협의도 시작해야 되고 생산 규모도 협의할 게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순식간에 협의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늦어지는 것 뿐이지. 이게 딜레이 되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이 걱정에 대해서 사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서 막 주주총회에서 물론 막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써주지는 못했어요. 그치만 뭘 했죠? 협의가 잘 되고 있다라고는 알려줬죠. 자, 그 말은 즉슨 뭐냐면요.
일단 말뿐만이지만 계약 협의는 다 끝났고 이제는 이 최후일에 뭐 블록딜부터 시작해서 유증 일정에 맞춰서 주가를 띄우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날인만 남은 상태가 아닌가. 저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킥 하나. 자, 키포인트 하나 나가면요. 우리가 릴리가 이제 속도전에 굉장히 집중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타업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비만약 이제 월 1회 제형으로 이제 출시를 하는 게 정말로 이제 꿈에 그리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몇 달 안에 될 수도 있고 정말 1년 안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일날 릴리 측에서는 반드시 뭐든 간에 내놔도 얘네보다는 먼저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 즉, 내가 급한 것도 사실이지만 릴리가 급한 것도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을 때 정말 개인적인 피셜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늦어도 정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이 우리가 원하는 기술 이전에 대한 공시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사실상 이게 언제 나오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이에요, 수익.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시점은 조금 더 가까울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는 애초에 선반영이 되기도 마련이지만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잖아. 이미 87,900원에서 이런저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돼서 4만 원까지 밀렸다가 조금 회복해서 5만 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시점에 이런 우려감들이 나왔으면은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런데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이미 이런저런 차익 실현, 그리고 우려감, 유증에 대한 악재 다 반영이 되고 8만 원에 있던 게 4만 원까지 내려왔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정말 늦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하락폭은 크지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자, 물론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낙폭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크게 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우리 뭐가 있었어요? 최근에 셀트리온이 있었고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있었죠. 자, 셀트리온이랑 두산 로보틱스 주가를 보게 되면요. 오히려 약간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계속해서 이 박스 구간을 움직이고 있죠. 자, 얘네가 기대감이 컸던 게 뭐예요? 인수합병에 대한 불안감이었잖아. 그런데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빠그라지자마자 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왜? 불안감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고가에서 이미 충분히 이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합병에 대한 게 굉장히 불투명해졌지만 이미 이에 대한 낙폭을 10만 9천 원대부터 거의 반토막인 6만 원대까지 받았기 때문에 타격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8만 원에 있던 주가가 결과론적으로 5만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봐야 될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진행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이 정도의 분할 매수, 조금의 손실도 감안을 하기 싫다? 자, 그러면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오로지 배당주에 투자를 하던가 아니면 오로지 은행에 넣어두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부분으로 좀 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 뭐 기술 이전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기술 이전 계약이 조금은 늦어져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상세히 짚어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채널명이 뭐죠? 자, 오마 주식이에요. 오마 주식. 자, 오마카세에서 오늘은 에피타이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부터는 이제 메인 디쉬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2번, 3번, 4번, 5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짚어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이제 디저트, 우리 달콤한 수익까지 좀 완벽하게 챙겨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저도 이렇게 메인 디시 영상을 좀 집중해서 지치지 않게 찍으려면요. 여러분들의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이 오늘 좀 도움이 됐다. 앞으로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좀 힘내라고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